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6.25 전쟁 제69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정말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감동적인 미군의 전쟁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1대 500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한 미군 전차병의 혼자 벌인 사투입니다. 9시간 동안 북한군을 막아낸 그런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화가 실제 있었죠. 영화 퓨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2014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건 이제 유럽 전쟁인데 2차 대전 때 주인공은 브래드 피트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군을 대상으로 싸웠던 혼자 이게 이제 셔먼 전차 하나 가지고 혼자 싸웠던 그런 내용인데 1대 400 즉 히틀러의 그 SS 진위대 한 개 대대를 상대로 싸웠던 그런 영화인데 혹시 이 퓨리 영화를 안 보셨으면 요즘 뭐 한 1,000원 이렇게만 내면 볼 수 있는 이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의 옥수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고 실감나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퓨리의 영화가 완전히 그 2차 대전, 즉 유럽 전장에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이 퓨리의 모티브는 사실은 한국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전에서, 즉 6.25 전쟁에서 이런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화의 모티브가 된 외관 전투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외관이죠.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일 볼록한 모서리 부분, 저기가 이제 경북 칠곡 그의 외관입니다. 다부동 전투 직후에 벌어진 그런 외관 전투인데 이 경계선을 한번 보시면 정말 참 치열했습니다. 처음에 이 점선 부분이 8월 26일 상황의 전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밀려서 8월 20일 날 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날은 포항까지도 내주 함락된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경주 바로 있죠. 그리고 영천 그리고 외관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정말 뭐 조금만 더 밀렸으면은 영천 함락되고 경주 함락되고 그리고 대구까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켰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이 아니고 이 전차병 혼자 싸운 이 전차병의 장렬한 어떤 전투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외관 방어선 다 무너져서 옆이 측면이 뚫려서 우리 한국군 1사단 그리고 미군 제1기병사단이 완전히 포위 섬멸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딱 전차 한 대가 이걸 다 막아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전투를 지휘했던 워커, 그 8군 사령관이죠. 워커 중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 7월 29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워커 중장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낙동강 방어선은 전투가 진행이 됐었어요. 자, 상황을 한번 보시면 가장 그 오른쪽은 한국군 1군단이 지키는 지역입니다. 포항 쪽. 그리고 영천 쪽 여기는 한국군 2군단이 지키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 그리고 대구의 북쪽인 외관 이 지역은 미군 1군단이 지키는 곳입니다. 이 미군 1군단에 한국군 1사단 그리고 미군 제1기병사단 그리고 영국군 27연대 이렇게가 미군 1군단의 지휘 아래 외관, 대구 이쪽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 2사단은 지금의 창녕, 경남 창녕이죠. 이 지역을 지키면서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군 25사단은 마산 쪽을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방어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부동 전투 직후에 한국군 1사단이 거의 많은 피해를 입어서 1사단을 재정비를 하고 있었고 미군 1기병사단도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다시 북한군이 3사단 또는 15사단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군 제2사단 창녕 쪽을 지키고 있던 미군 제2사단에서 뭐 전차 몇 대 이런 식으로 증원을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화 모티브가 된 전설의 전차장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어니스트 R. 코우마 미 육군 상사입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네브라스카주의 드와이트에서 출생을 했고요. 40년에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쟁의 2차 대전 유럽 전쟁의 발지 전투에 기갑사단의 전차병으로 참전을 했고, 그리고는 1950년도에 미 2사단 72 전차대대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1950년 8월 15일 날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됐고, 8월 31일 날 바로 외관 방어전 그 전투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 후에 1951년 5월 19일 날 미군의 명예훈장을 수운했고, 그리고 미 육군 기갑학교의 교관으로 1971년도에 전역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인데요. 이제 그 영화 퓨리의 브래드 피트도 계급이 상사였어요. 그래서 이 육군 코우마 상사도 상사인데, 아마 브래드 피트가 이 코우마 상사의 그 계급하고 이런 걸 다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전투입니다. 임무는 적의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저지하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실은 뭐 전투 이름도 없어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전투 이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사 역사에 나와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외관 전투. 1950년 8월 31일 날 있었던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 이후에 전력을 재정비 중인 국군 제1사단의 전력 재정비 지원을 위해서 경북 칠곡의 아곡리 일대에 미육군 제2보병사단 72 전차대대의 일부가 정원이 됐습니다. 72 전차대대 소속의 어니스트 코우마 상사의 M26 퍼싱 전차가 있는 그 방어전지 정면으로 적의 대대급 병력이 낙동강 도하를 시도하며 진격해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전투입니다. 제가 외관 전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바로 우리 한국군 1사단 그리고 미 1기병사단이 다부동 전투를 치렀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72 전차대대 A중대 소속의 이 코우마 상사인데, 이 A중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육군 제2보병사단 예하의 전차대대 혼성중대입니다. M26 퍼싱 전차 2대, 그리고 M19 대공자주포 2대와 1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1950년 8월 31일 외관읍 아곡리 일대에 배치되었으나 안개와 야음을 틈탄 적의 대공세에 밀려 퇴각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M26 퍼싱 전차인데, 참고로 이 퍼싱 전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셔먼 전차보다 한 단계 위의 중전차입니다. 그런데 주포는 90mm 주포고요. 그리고 7.62mm 기관총이 전차 전면에 하나 있고, 또 포신하고 동축을 해서 동축 기관총 7.62mm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타 위에 M2라고 하는 그 12.7mm 대공 기관총이 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총 3문 그리고 이 90mm 주포 한 문 이렇게가 있는 그런 중전차입니다. 이 전차 2대가 아마 미 2사단 소속인데, 아마도 이 지역의 지원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북한군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은 야음을 틈타 시작된 대공세입니다. 지금 이 코마 상사가 지키고 있는 그 A 중대가 지키고 있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A 중대니까 한 보병 한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대가 지키고 있는 곳이 강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적으로부터 노출된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데 아주 그 안개가 짙게 밤에 짙게 이제 깔려서 거의 뭐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72 전차대대 A중대가 외관읍 아곡리 방어진지를 전개를 했고, 이때 아주 이제 그 월광이, 즉 달빛이 희미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짙은 안개가 깔려가지고 낙동강 지역의 감시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에 이제 저녁 8시에 그렇게 배치가 됐고, 밤 10시에 북한군이 야포 그리고 박격포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미군 A중대 방어진지에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5분 동안
뭐 보병은 오지 않고 오직 포만 때리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하거든요. 공격 준비 사격을 15분 동안 박격포, 야포 동원해가지고 A 중대의 진지를 향해서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부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포탄을 견디고 이 코오마 상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야음 그리고 안개를 틈타서 적이 부교를 가설하는 것을 본 겁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보트를 갖다 대고 그 보트 위에다가 판때기를 얹어서 보병이나 전차 이런 것들이 건너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부교 아니겠습니까? 그 부교를 가설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마 상사는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26 전차가 당시 이제 중대 2개가 있었고, 퍼싱 전차, 그러니까 코오마 상사의 전차, 그리고 그 외 전차 하나, 그리고 M19 대공 자주포가 있었는데, 이게 40mm 기관포 총신 2개가 있는 그런 자주포예요. 이 대공 자주포, 그리고 이제 전차에 있는 M2 12.7mm 기관총, 뭐 이렇게 해서 이 부교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교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탱크 2대하고 대공 자주포가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가지고 이제 집중 사격을 하니까 그 부교가 무력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어선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막 낙동강 쪽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반대쪽에 낙동강 방어선이라 하더라도 외관 쪽은 서쪽으로는 낙동강이지만 북쪽으로는 그냥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 쪽에서 북한군들이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이 A 중대의 진지로 난입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북한군 보병들하고 치열한 진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대급이 한 500명 정도가 되겠죠. 그 5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이 A 중대의 진내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순식간에 M26 전차 한 대가 불능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대공포도 2문 다 불능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중하게 남은 거는 이 코오마 상사의 M26 퍼싱 전차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퇴각을 결정했고, 이때 코오마 상사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발에 이제 총을 한 방 맞은 거죠. 발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중대장은 퇴각을 결정했고, 코오마 상사는 나는 아직 내 전차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군의 퇴각을 위해서 나는 잔류하겠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내가 뒤에서 막아줄 테니까 중대는 퇴각해라 라고 코오마 상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그것을 들어주고 중대는 퇴각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코오마 상사는 자신의 M26 전차를 이끌고 아곡리의 교차로로 이동합니다. 그 교차로를 이제 지나가야 뒤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병목 현상이 있는 그런 교차로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코오마 상사는 아곡리 교차로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자, 근데 이 코오마 상사는 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냐? 바로 이제 이 그림은 칠곡의 호국 평화 기념관에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걸 따왔는 그 사진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북한군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마도 북한군 인민군 3사단 같아요. 3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 북쪽에 지금 한국군 15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이제 한국군 1사단이 지키는 곳이고, 이 아래 지역은 미군 제1기병사단이 지키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 초록색 선을 이제 이 1사단과 미군 1기병사단의 경계선이죠. 그걸 이제 전투지경선이라고 하는데, 전투지경선이라고 하면 이제 특별한 어떤 전담의 임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3사단은 그 전투지경선, 즉 우리 한국군 1사단과 미군 1기병사단의 경계선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코오마 상사가 있던 A 중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에게 중과부적으로 밀려서 뒤로 퇴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북한군들이 여기로 대규모로 돌파를 하게 되겠죠. 돌파를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다부동 전투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한국군 1사단이 재정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한국군 1사단을 뒤로 포위해서 선멸하게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미군 제1기병사단을 포위 선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군들의 15사단과 3사단이 이쪽으로 대규모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오마 상사가 뚫렸다면
한국군 1사단 그리고 미군 제1기병사단 이 두 개의 사단은 완전히 포위 섬멸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낙동강 방어선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보름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어쩌면 시작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퇴각을 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코마 상사가 이거를 막아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 고마운 분이죠. 자, 그래서 이 교차로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무려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때부터 9시간 동안. 자, 전차에는 일단 포탄이 있죠. 그리고 전차 전면에 7.62mm 기관총 한 정이 있고 이 주포 옆에 또 7.62mm 기관총이 또 주포의 방향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포탑 밖에 12.7mm 중기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관총과 한 개의 주포를 가지고 이제 북한군과 싸우게 되는데 북한군은 한 개 대대급 5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죠. 탱크 한 대가 500명 그거 못 막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500명이 모여 있다면 거기다가 그냥 포탄 몇 발 쏴버리면 다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 500명이 모여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흩어져 있죠. 숨어 있고 흩어져 있고 그리고 탱크는 직사포기 때문에 은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때려도 죽지를 않아요. 곡사포는 때리면 이제 죽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몇 명 못 죽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의 400명, 500명 되는 병력은 얼마나 대단한 병력입니까? 자, 여기에 이제 적들이 계속 몰려드는 것을 혼자서 이 코마 상사는 자신의 전차를 가지고 혼자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건 도저히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방어력이 워낙 강하니까 아마 대전차 화기가 없었던가 봐요. 퍼싱 전차 자체가 방어력이 워낙 강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군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군 포로나 사망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 군복을 입고 북한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이니까 코마 상사가 보기에 미군 아군 같으니까 밖에서 사격을 하다가 사격을 멈춘 거죠. 그때 상대가 또 총을 쏩니다. 그래서 코마 상사는 어깨에 또 총상을 입었습니다. 발에도 총상을 입고 어깨도 총상을 입은 상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탄은 떨어졌죠. 포탄은 떨어지고 뭐 퓨리 영화를 보면 포탄은 진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탄 떨어졌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이제 적이 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니까 일단 차를 정면으로 댑니다. 차를 정면으로 대서 정면에서 오는 적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정면에 기관총이 7.62mm가 하나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오는 또 적이 있습니다. 그럼 포탑을 측면으로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측면으로 오는 적은 포탑에 있는 포신에 있는 그 동축 기관총으로 또 사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면은 이 차의 정면에 있는 전차의 차 정면에 있는 기관총으로 상대를 하고 측면은 또 주포의 동축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게 되고 또 뒤에서 또 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코마 상사가 밖에 나가서 뒤로 총을 돌려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 사방으로 몰려오는 적을 교묘하게 포탑을 돌리고 기관총을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을 혼자서 남의 나라에서 혼자서 상사가 그걸 결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9시간을 싸웠습니다. 근데 9시간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총알이 다 떨어져서 코마 상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어깨에는 총상, 또 발에도 총상, 총을 2방 맞은 상태에서 이 해치를 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북한군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그래도 기름은 남아 있으니까 전차가 작동은 되니까 이 포신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북한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관측 창이 있습니다. 조그만 창이 있어요. 그쪽으로 권총을 쏘고 그리고 해치 뚜껑 열고 수류탄 던지고 다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9시간을 싸운 겁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을 혼자서 한 것이죠. 왜? 후퇴하고 있는 동료들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뚫리면은 한국군 1사단 그리고 미군 제1기병사단이 포위 섬멸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마 상사는 혼자서 정말 처절한 전투를 9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시간 사투 끝에 코마 상사 혼자서 250명을 사살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쭉 여기 적혀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전투가 끝나고 7시 반쯤에 이제 이 미군 제1기병사단의 증원군이 오는 거예요. 증원군이 와서 이제 북한군을 패퇴시키고 이제 결국 그 지켜내기 이르렀는데, 그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혼자서 9시간 싸웠는데 증원군이 와서 보니까 북한군 시체가 259가 있었답니다. 정말 치열한 그런 전투를 혼자서 해낸 것이죠. 자, 이 코우마 상사는 그렇게 해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메달 오브 아너. 이 명예훈장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의회 명의로 미국 대통령이 군인에게 수여하는 미군 최상위 훈장인데요. 전투 중에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싸워 자신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공로를 세우거나 전우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이후에 수훈자의 70%가 사후 주사됐습니다. 즉 죽은 후에, 전사한 이후에 70%가 이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는데, 이 코우마 상사는 생존에 있으면서 받은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이분이에요. 여기 이분이 코우마 상사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죠. 자, 그래서 피로서 지켜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혈맹입니다. 워커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코우마 상사는 이 전투 후에 이제 1기병연대가 왔지 않습니까? 코우마 상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보급을 해달라, 난 가서 또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깨에 총 맞고 발에 총 맞은 사람이 전차에 재보급 해주면 또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군이 너무 이제 상태가 위중하니까 강제 구송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엄청난 그런 무공을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는 교관이 되어라 해서 기갑 교관이 되어서 71년도까지 복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정말 피로써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지금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우마 상사는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2방이나 맞은 상태에서 혼자서 500명의 적을 상대해서 9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250명의 적을 사살했고, 결국은 한국군 제1사단 그리고 미군 제1기병 포위 섬멸되는 것을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왜 우리에게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데, 제가 좀 부디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널리 좀 공유를 좀 부탁합니다. 미군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고,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데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6.25 전쟁 제69주년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한미동맹이 이렇게 피로써 맺어진 혈맹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숨겨진 전사를 발췌해서 6.25 전쟁 69주년 기념으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정말 한미동맹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맹으로 우리가 승화, 발전, 유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코우마 상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